혹시 이 사진에 있는 얼굴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인천국제공항에 외국인 입국 심사 설명을 하던 중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한국 직원이 백발의 머리를 가진 외국인 할머니에게 급하게 뜬금없이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처음 본 백발의 외국인 할머니는 장시간 비행으로 많이 피로했고 빨리 입국을 하고 싶었는데 처음 보는 사진을 보여주며 시간을 지체하자 결국 화가 났습니다. 백발의 할머니는 장시간 비행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왜 자꾸 모르는 사진을 꺼내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며 단호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무심결에 한 번 더 사진을 들여보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고 다시 사진을 집어서 뚫어지게 들여보고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이 비틀거리면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조금 떨어진 곳에서 공항 근무복을 입은 여성 직원이 비틀거리는 외국인 할머니에게 급하게 뛰어오는데요.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할머니와 여성에게로 쏠리는 순간 이내 그 장면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도대체 사진 속의 인물과 할머니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NSC가 제보해 주신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제2의 도시이며 항구 도시인 부산에 살고 있는 65세 할머니 플로라라고 합니다. 지금 거주하는 부산에는 저랑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이 많고 편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있어서 매우 행복합니다. 친구들 모두가 나이보다 상당히 어려 보이고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모두들 젊었을 때부터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지 피부도 좋고 비만도 없으며 그 흔한 중장년병도 없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니 저도 일찍부터 제 관리를 하지 못한 것에 후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 부산은 한국의 대표적인 항구도시이고 가끔 답답할 때 바다를 보면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정말 경치 좋은 도시입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스페인에서만 지내오던 저에게 푸른 자연과 바다가 매일 밤 눈앞에 펼쳐지는 마법 같은 도시에 흠뻑 빠졌습니다. 스페인은 여름은 짧고 덥고 건조하며 겨울은 많이 길고 매우 춥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날씨도 눈과 비, 온도가 매우 적절해서 적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현재 이곳 부산에서 사는 것에 아주 만족하고 또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부산이 좋은 이유는 사랑하는 저의 딸 이네스와 같이 살기에 더욱 부산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의 삶이 더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유일한 외동딸인 이네스가 저에게 마치 친구나 부모처럼 느껴질 정도로 서로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딸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지만 사실 저는 딸과 같이 지내온 시간이 매우 짧은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65세에 젊다면 젊은 할머니일 수도 있지만 30 중반인 저희 이네스와 함께한 시간은 1년 6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 모녀는 친구처럼 편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네스와 함께해온 삶이 2년도 채 되지 않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약 30년 전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구시가지인 라발이라는 낙후된 도시에 있는 작은 출산 전문 병원에서 다소 늦은 나이에 이네스를 낳게 되었죠. 그리고 당시 저의 남편은 저와 같은 스페인 사람이 아니라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 남자였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버린 그는 한국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던 에어컨 부품 관련 수출을 담당했으며 또한 자신의 삶에 충실한 한국인 남자였습니다. 자신의 사업을 한국뿐만 아니라 스페인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아주 우연한 계기로 제가 사는 라발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일을 너무 열심히 했었고 남들이 꺼리는 힘든 일도 아무렇지 않게 처리를 잘했습니다. 특히 스페인은 여름의 특성상 정말 강렬한 태양과 뜨거운 날씨로 유명하죠. 스페인에서는 여름이 너무 덥기 때문에 에어컨이 매우 중요했고 그래서 에어컨 수리 기사님의 수요도 많아서 저의 남편은 항상 바빴습니다. 남편은 항상 일을 즐겁게 했고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가 있어서 한번 남편의 고객이 되면 사람들이 에어컨이 필요하다 싶으면 항상 남편에게 문의도 하고 소개도 하곤 했습니다. 저도 우연찮게 저의 집 에어컨 성능이 떨어져 수리 의뢰를 맡으러 온 남편과 인연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부지런함과 친절함에 인해 호감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은 작업하면서도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다른 수리기사들처럼 기름이 묻어 있다거나 먼지 구겨진 옷을 입지 않았고 고객의 집을 방문할 때는
깨끗하고 단정하게 방문해야 한다는 프로의식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깔끔함과 단정한 몸가짐은 유럽 사람들과 다른 그만의 모습이기에 저는 매우 호감이 갔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가 에어컨과 관련된 수리 서비스를 하고 있기에 그것과 관련된 일만 하는 줄 알았으나 그는 한국에서는 꽤 규모가 큰 에어컨 부품을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사귀면서 부모님께 소개하는 시간이 왔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이라는 말을 듣고 의문을 표하던 저의 부모님도 그 사람의 성실성과 예절 바른 모습을 보고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벌써 30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제 남편과의 결혼식 날은 생생히 기억될 정도로 저에게 아주 뜻깊은 하루였죠. 그리고 꿈같은 신혼생활을 하던 그 무렵 지금의 이네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인 국적인 저와 한국인 남편 사이에서 생긴 자식이었기에 저는 딸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스페인에서 살아가야 할지 한국에서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딸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네스의 출산이 임박할수록 다소 위험한 치안과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스페인 라발보다는 딸이 태어난 후 완전히 한국으로 정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서 자리 잡기로 모든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였죠. 저 또한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최소 10번 이상은 남편의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아름다운 한국을 여행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한국어와 문화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고 특히 스페인과는 다르게 모든 것이 빠르게 처리되는 한국은 제가 태어난 나라를 잊게 할 정도로 강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힘들게 출산한 딸의 얼굴을 엄마인 저조차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딸의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저와 남편은 조금씩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과 출산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처음 출산을 경험하는 것에 너무나 큰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을 때 저와 남편은 라발에 있는 여성병원에서 한 달이 넘게 입원을 하며 산후조리를 하며 몸을 추스렸습니다. 그때 당시 라발은 스페인에서도 위험하고 치안이 좋지 않은 지역으로 유명했습니다. 남편은 주위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기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제가 태어난 도시에서 딸을 출산하는 것이 무언가 기념이 될 것 같다는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며 작고 허름한 라발의 한 병원에서 지금의 이네스가 세상에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질수록 무언가 진통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것 같았고 출산 예정은 시간보다 더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늦어진 출산 예정으로 남편의 일이 차질이 생기자 남편은 급하게 일을 해결해야 되니 잠시 사업 점검을 해야 한다면 나갔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남편이 떠난 그날 밤 저는 엄청나게 고통이 오며 힘들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급히 남편에게 연락했고 저는 남편이 오기 전에 딸 이네스를 출산하고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제 이네스가 병원에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 병원에는 몇몇 인도인 청소부들이 있었는데 모든 범죄가 계획이 된 것인지는 몰라도 제가 이네스를 낳고 기절하자 신생아를 보호하는 곳으로 옮긴 이네스는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던 인도인 청소부의 손에 다른 곳으로 실종되어 버린 상태였습니다. 지금처럼 곳곳에 보안도 철저하지 않았고 CCTV 같은 것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인건비를 줄이려고 신원 파악도 안 된 인도인 청소부의 인적 사항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제 딸 이네스가 신생아의 상태로 사라진 사건을 담당하던 스페인의 경찰관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네스를 찾겠다고는 했지만 마지막 이네스를 데리고 사라져버린 인도인 여자의 행적이 바르셀로나 공항에서 CCTV로 잡혔고 그 후에 이네스를 데리고 갔던 인도인의 행방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딸을 출산하고 저는 무의식으로 이네스를 본 기억 말고는 얼굴조차 모르는 상태로 딸을 도둑맞아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당시 이 사건은 바르셀로나의 몇몇 방송국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중요한 것은 제 딸뿐만 아니라 다른 출산 전문 시설의 아이들도 비슷한 시기에 여러 명이 동시에 사라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신생아를 납치하는 문제가 나중에 엄청나게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스페인의 중심 도시가 아닌 노후화된 빈곤 도시 라발에서는 수사를 이어갈 인력도 별로 없었고 저는 그 허름한 병원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보상금만 받아낼 수 있었을 뿐 한국인 남편과 저는 딸을 세상에 낳기는 했지만 얼굴도 모른 채로 살아있는지도 모를 그 딸 아이를 하염없이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기간을 아무런 단서조차 없이 그저 무작정 라발 시내를 돌며 아이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런 증거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사라진 그 병원은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병원 자체가 폐업하게 되었고 건물은 그저 평범한 마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제 남편은 급성 백혈병이 와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도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서 병원에 가니까 극도의 스트레스로 전체적인 몸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 관리를 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걸어 나오기 힘들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25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제 삶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남편의 부모님으로부터 지난 가슴 아팠던 시간은 묻어버리고 한국으로 와서 얼마 남지 않은 자신들과 살았으면 하는 부탁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저는 세상을 떠난 남편의 빈자리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딸의 공백을 남편의 한국인 부모님과 함께 채워나가야겠다는 생각에 한국으로 가기로 했고 스페인에서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뒤 저는 백발의 할머니가 된 상태로 남편 없이 저 혼자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죠. 예전 남편과 함께 한국공항을 올 때는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이었지만 모진 풍파를 겪고 세월이 흐른 뒤에는 오히려 담담하면서도 차분했습니다. 그렇게 인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진행하는데 심사대에 있던 한국인 직원분이 자꾸만 저의 얼굴을 계속해서 뚫어지라 쳐다보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컴퓨터로 무언가를 검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항 근무 복장을 한 여성이 저에게로 뛰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고 이상해서 그녀를 피하려고 했지만 어째서인지 처음 본 그녀는 저를 안고 엄청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더군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굴조차 모르던 딸이고 35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웬일인지 저도 모르게 혹시 딸이냐는 생각에 그녀의 눈동자를 쳐다보았는데 정확히 그 눈동자는 혼혈인의 눈동자 색깔과 똑같았죠. 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던 딸과 엄마인 저는 서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조차 없었으며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기에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었죠. 그렇게 1시간 동안 저와 딸인지 모를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천천히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녀는 저희 딸이 맞았는데 자신이 한 인도인에 의해 어딘가로 실종되던 시간에 병원 근처에 자신의 지인을 방문했던 한국인에 의해 가까스로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한국인을 추적하는 여러 명의 인도 조직들을 피해 바로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었다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더군요. 그녀 또한 이 이야기는 모두 자신을 구해준 지금의 한국인 입양 부모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부모인 저를 찾기 위해 몇십 년의 세월 동안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와 당시에 한참 라발의 출산 병원 유괴 사건이 너무나 많은 화제가 되어서 두려운 마음에 아무런 제보도 할 수 없었다며 그간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더군요. 모든 상황이 정확히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곧바로 만난 그녀의 입양 부모님과 또 한 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가 제 딸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네스를 출산한 병원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한 인도인이 길거리에서 유모차도 아닌 이상한 물품 카트에 태어난 지 얼마 되어 보이지 않는 아기를 놔둔 채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것을 보고 납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아이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아기를 품에 안은 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도망쳤다는 사실과 그때의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말하던 것이 그 근거였죠. 그리고 이네스 또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항공회사의 꿈을 가지고 있던 것도 혹시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저를 만날 가능성을 1%라도 올리기 위해 공항근무 보안과로 지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라발의 사건 인터뷰에서 저의 모습을 스크랩해서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공항 동료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동료들에게도 책상에 제 사진을 올려놓고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이분이 나타나면 꼭 연락을 부탁한다고 했다는군요.
그리고 방송국에 연락해서 저를 찾으려고 전화 요청을 하면 중간에 꼭 사기꾼이 끼어서 돈을 요청하고 가슴을 아프게 해서 저를 찾는 일이 녹록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이 100% 이해되지 않았지만 저 또한 딸에게 지난 수십 년간의 세월과 남편에 대해 얘기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어려운 지난날이었지만 35년 전 딸의 얼굴도 모른 채 인도인에게 도둑맞았던 사실 또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어느새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후 몇몇 한국 방송사들의 취재 요청이 있었지만 전부 거절하였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일이지만 또 누군가 딸의 얼굴을 보고 귀찮게 굴거나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지금 이네스는 공항에서 근무를 그만뒀고 이제는 다른 일을 준비하며 저와 함께 이곳 부산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저 딸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하며 그때 당시 제 딸을 구해준 한국인 입양 부모님도 매주 만나 인사를 드리며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제 남편도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 딸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